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송관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온라인 특강 참여권을 신청하시면 문자로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반등이 나왔다가 약간 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이 적당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주택이나 건설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송견지명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깊은 하락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지금 받아든 증시는 20%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네 번째로 상반기에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대형 IB 회장이나 또는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들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비니 교수는 이제 뉴욕대 교수죠. 이제 닥터 둠이라는 이제 애칭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공급발 인플레이션 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50%까지 폭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분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장까지 뒷받침되면 좋은데, 성장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50%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니까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관광 같아요. 루비니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왜 이번에 조정을 받았는지, 어떤 국제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게 많이 더 촉발이 됐죠.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더 나빠져 봐야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국제 정세를 좀 관광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기대를 품고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고, 혹시라도 조정을 받아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0,000포인트 언더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50%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상반기가 보통 조정을 받으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던 그런 상반기에는 이제 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어떻게든 반등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통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빠르면 2주, 좀 늘어지면 한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란 말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올라가서 좀 다행히 했는데, 그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빠지면 안 된다. 또 여기서도 빠지면 안 되는 자리다. 이제 지금 보면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국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다음 주에 적당한 반등만 나와주면 또 이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다음 주에 여기서 좀 미끄러지고 1,500포인트 언더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기침하며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증시 세계에서 꼴찌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폭락만 진정이 되면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미국이 CPI 발표하고 그때 좀 급락이 나왔고, 이번에 또 소비자 실리 지수도 나오고, 또 윌리엄스가 7월 달에는 50bp에서 75bp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촉발이 돼가지고 또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눌러줬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는 좀 디커플링을 이루냐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수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반등 타이밍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무역 적자도 심화되고 또 하면서 수출이 둔화된 그런 움직임도 나왔고 또 금리가 역정되는 시기는 항상 최소한 아주 좋을 때는 행복 아니면 좀 눌러주는 시기가 됐었는데 자칫 이제 금리를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적당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저쪽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야, 서서 한정식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서 햄버거를 먹겠다.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죠. 또 최근에 마진콜 물량도 많이 나오고 반대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좀 더 하락폭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한다. 저쪽에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면 금리 역전이 되니까 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국제 자본가들은 좀 이동을 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항상 기관들이 문제예요. 기관들이 지수를 방어해 주는데 정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해도 어느 선에서는 방어를 해주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겁에 질려서 매도를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진콜 물량을 출회되게 만들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도 다시 돌아온 격이 되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래서 항상 이제 기관들은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했다가 반등하면 매도를 해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일삼는 금융투자에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물량도 나오면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될 거예요. CPI도 발표하고 소매 판매나 GDP 성장률 또 다음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하고 이런 흐름 따라서 당분간 경제 지표에 따라서 냉온탕을 반복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좀 제법 큰 양봉을 나와주게 되면 흐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반영을 시켰죠. 금요일 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 시간의 선물 흐름만 괜찮으면 우리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뭔가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 섹터의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 저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종목. 이를테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면 그 원숭이 두창이 처음 이야기가 됐을 때 아니면 상승 초기였을 때 이때는 공략을 하게 되면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에도 지지 않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하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상승 초기 종목을 노린다면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와 재료를 먹는 걸 해야 되느냐. 근데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활의 주변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제 정세나 아니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유망 섹터도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뱀섬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흑해 욕충지 뱀섬을 탈환했다. 뱀섬이 여기 있죠. 자, 여기를 탈환했다. 그래서 곡물 수출의 길이 열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자, 우리가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식량난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 이런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수출길을 곡물 수출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쪽에서 포격을 엄청나게 가했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기 전에 엄청난 포격을 가했고 그다음 이번에 야반 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다른 곳을 또 오데사 항해 인근 구층 아파트를 폭격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자발적인 태각이 아니라 어떤 공격에 의한 태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뱀섬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하얀 뱀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뱀섬이라고 했는데 한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특히나 이런 남부 항 쪽에서 흑해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서 이제 곡물 수출길이 좀 막혔는데 전략적인 요충지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 그래도 곡물 수출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냐 이제 이런 곳인데 교전처기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교전처기 이쪽을 바로 이제 접수를 했었고 그때 우크라이나 이제 저항하는 그런 군인들이 못 먹어라, 엿 먹어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일화로 유명해졌던 곳인데 아무튼 전략적인 요충지를 탈환했다. 이제 이건 어떤 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큰 전기를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곡물주는 이제 한때 뭐 사료주들이 뭐 5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선견 지명을 제시해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곡물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500%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뭐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상당히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는 있긴 한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고채 방송을 통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이삭죽기 구간이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만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신송홀딩스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작게 등락을 하는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 뱀섬 탈환한 그 이슈 때문에 어제 한 10%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제가 지난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또 지난번에 방송 때 재건주와 곡물주는 희소 게임을 벌일 것이다. 돈바스가 함락되기 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돈바스가 함락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쪽 EU나 기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재건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는 자기들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전리품을 챙길 명분이 필요합니다. 돈바스를 장악하게 될 수 있고 여기에 포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국민들이 절대 우리 땅은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상황이 그렇게 돼도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막 그때는 울분이 터트려지잖아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차라리 좀 빨리 좀 끝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뭐 서방 국가들은 피부로 느끼죠. 여기서 지원도 해줘야죠. 또 가스나 또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물가도 많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러시아가 뭐 돈바스를 탈환을 하게 되거나 장악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여기는 우리 땅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럼 러시아도 이제 약간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전략보다는 이제 좀 뭔가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게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인플레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백악관은 뭐 여러 가지 뭐 원유를 뭐 증산을 해라 또는 뭐 이렇게 원유를 많이 수출해서 가격을 다운해라. 자꾸 그래도 허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원유를 좀 싸게 좀 팔아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 서방에서는 야 그럼 러시아산 원유를 얼마 이상을 못 팔게 해. 러시아가 아예 포기하지 못할 정도만 상한선을 두고
만약에 여기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선박들은 어떤 규제를 가하고 만약에 이걸 잘 준수를 하면 선박보험 가입하는 거 금지를 해제해줘. 그래서 뭔가 효과를 좀 거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방에서는 이제 나토는 더 이상 우리가 양보는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러시아는 직접적 위협이고 중국도 도전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발표하고 스웨덴이나 또는 핀란드는 자 나토에 가입해. 그리고 폴란드가 바로 러시아 턱밑이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미국의 이제 5군단을 이제 5군단 사령부를 이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유럽의 어떤 작전을 관할하는 그런 사령부인데 직접 이제 여기에 설치를 해요. 폴란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러시아 등살에 벨라루스, 러시아가 우리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자꾸 주한미군을 주둔해 달라. 우리가 비용 될 테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를 하고 스페인은 군함을 6대를 늘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 그럼 우리는 너희들 하는 대로 똑같이 대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곡물주를 해야 되느냐, 재건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근데 곡물주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입니다. 일부는 상승을 했어요. 일부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을 잘 가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까지는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가셔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리랑 결의를 아실 거예요. 뭐 조교가 그렇잖아요. 뭐 군가 준비해가지고 뭐 군가하면 발와도 불이 뻗는 잔디불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군가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어제 자료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아리랑 군가가 떠올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자꾸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런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모멘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달래는 거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한테 양보를 해라 이제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직접 대놓고 아픈 사람한테 너희 뭐 손가락 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EU에서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진행이 되죠. 스위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건의 기본 틀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렇게 보시면 일단 많이 도로도 파괴되고 건물도 많이 되고 또 뭐 이렇게 됐는데 가장 먼저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은 시차를 이제 두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기간 시설을 먼저 확충을 하겠죠. 뭐 철도나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하고 이게 돼야지만 물자가 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파괴됐던 뭐 이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40국이 여기 진행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도 외교부 차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참석을 안 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방침은 야 우리가 무기는 어렵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어떤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참석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뭐 나토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해서 어떤 국제적인 그런 대열에 동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번 정부에서는 형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IMF나 세계은행에서 이제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이제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재건을 하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거의 8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전후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뭐 딸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분석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 중에서 도로, 철도, 터널 이런 쪽을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나 뭐 기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인프라는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최근에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좋고 시총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떡인데 그림 속에서 떡이죠. 자,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뭐 저거 이런 장에도 상한가를 가네, 이렇게 급등을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주가 뭐 몇만 주, 뭐 한 몇억 이렇게 된 종목들은 실제로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 세계 글로벌 40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40개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뭐 유수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시총 사이즈가 적고 어떤 모멘텀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모멘텀 플레이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수주 여부를 떠나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일부 종목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특정한 섹터, 특정한 종목, 미래에 기대감이 있는 섹터 이쪽이 강력하게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업체라면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런 기업들이 한 2개 업체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건설기기의 국산화를 통해서 세계 다수의 국가들에게 많이 팔았던 실적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러브콜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를 국산화하고 또 다수의 나라들에게 많이 팔았던 기업들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보면 많아요. 근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장에는 선택된 몇 종목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선별점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금요일 날은 제가 한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정도 이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제 주로 11시에 국고초 방송이 10시부터 나가게 되죠.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저는 항상 이것보다는 여기서는 뭐 벌써 26분이 흘러갔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11시부터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선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잘 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덩달아서 발전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가면 좋다 생각을 하면서 뭐 유망 섹터나 또 종목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힘든 분들은 또 저를 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 재가동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대법원에서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환경청이 대기 오염 방지법을 토대로 해서 석탄 발전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과징금 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원전 관련주나 친환경 관련주에게 뭐 아주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이 크게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발등에 부르짖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뭐 다다음 주 보면 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이 10일간 잠정 폐쇄가 된다는 이야기죠. 뭐 러시아에서는 야,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원전 부품이 수급이 잘 안 돼. 그래서 미안해 좀 정지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6월 달에 한 60%를 축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 것은 푸틴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한번 힘들어 봐. 그래서 우리의 중요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희한합니다. 세상살이가 한 번 정지가 되고 한 번 뭐가 딱 단행이 되면 이걸 복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U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또 재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공포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영국도 야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 11월 달 정도에 아니 9월 달 정도에서 과연 우리가 이 가스를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로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뿌려줄 수 있는지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우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자국의 가스 비축량을 고려해서 가스관 잠금을 잠글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들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진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창영 장관이 폴란드 또 체코 여기 참석을 해서 야 우리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또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나 아니면 폴란드 이런 쪽에 수주를 거쳐서 루마니아 원전도 우리가 수주를 해보겠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이집트의 엘다바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까지 우리가 수주를 해보겠다 하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8조 원, 폴란드는 40조 원. 이런 엄청난 규모고 그다음 우리가 이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연내에 거점 공간을 원전 거점 공간을 8곳 이상 지어봐서 우리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요.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동안 이제 탈원전을 그쪽도 많이 추진했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부족해서 뭐 미국은 용접 분량도 고치기가 어렵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도 우리가 원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 지난번에 뭐 이렇게 좀 결과를 좀 분석을 해서 입찰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뭐 새롭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참석할래? 이제 이런 요청서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사우디와 관련해서는 사우디가 이제 미국하고는 관계가 좀 소원해졌죠. 가스쿠치 사례 때문에. 근데 이번에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중간 선거 전에 이제 이 원유를 이제 상승하는 걸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우디한테 야 좀 빨리 좀 증산을 해 했더니 아니 너희는 안 도와주고 맨날 우리한테만 양보하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그래 그럼 이번에 내가 이쪽에 방문을 해서 너희들 지금 이 문제 있지? 티란섬, 사나피르섬 이쪽에 이집트에서 이쪽 사우디로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뭐 요르단은 크게 있기는 안 내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섬을 가져오는 대신에 이집트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요르단도 대규모 투자를 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 2, 3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실제로 빈살만 왕자가 뭐 터키와도 화해하고 이집트에 100조 원 투자하고 요르단에도 거액 투자를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일련의 것들이 뭡니까? 바이든의 중동 방문과 연결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스라엘은 우리가 상대하기가 버거워.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쪽을 너희가 좀 해결해줘.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그러면 저쪽에서 연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여기를 통제를 할 테니까 너희는 뭐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할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가 상당히 중동의 맹주죠. 또 원유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이 사우디가 지금 중국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중국과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중국이 원전을 우리가 건설해 줄게. 너희 한국하고 원전 건설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핵을 갖고 싶지. 근데 한국은 스몰모듈 원전만 이야기를 하잖아.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중국하고 가까워졌다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대만을 침공하거나 그랬을 때 미국에서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게 되죠. 그 원유 수송로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필요하다고요. 사우디는 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걸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되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가서 직접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고 또 너희도 좀 증산하고 우리도 너희가 갖고 싶어 하는 원전을 좀 지어줄게. 대신 한국하고 손잡고 가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건너왔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형 스몰모듈 원전 있죠. 한국형 원전은 다 미국 걸 이제 기술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원자력부 1, 2, 3의 그 허가를 받아서 해외로 반출해야 된다고요. 근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득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너 일부 뭐 마진 챙기고 우리도 적당하게 챙겨서 둘이 손잡고 사우디아라비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나 폴란드에서 사우디 또는 뭐 기타 유럽 국가 나라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나토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미국을 좀 괴롭게 하고 있고 특히나 해군력에서 규모 면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렸는데 이제 어떤 성능 면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고 있고 거의 다 따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항공모함, 세 번째 항공모함이 드디어 이제 진수가 되고 드디어 이제 미국의 어떤 아성에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원전을 잘 지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BHI를 뜬금없이 원전은 스몰모듈 원전이나 아니면 해외 대규모 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스몰모듈 원전이나 아니면 국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우진이나 BHI를 좀 보시라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태도 말씀드렸고 여태도 말씀드렸는데 잘 이제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승 초기에서 사자. 누구도 안 살 때 조용할 때 매수해서 누구나 열광할 때 팔아주는 게 주식에 돈 벌 수 있는 척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안 오르는 종목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보면 국내 원전 건설하는데 90% 이상을 공급하고 또 우수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원정형 대형 부품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수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도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의 각광을 받는 게 뭐래요? 워런 버핏도 SMR 쪽에 스몰모듈 원전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스몰모듈 원전 쪽에 그 인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는데 7월 중순에 한수은이 스몰모듈 원전 국산화 개발 사업자를 최종 이제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또 이와 관련된 기업이 있다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전달해 줄 수 없고 이런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들은 제가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자, 우리가 최근에 에너지란이 가속화되고 있죠. 에너지란이 가속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선주는 사실은 성장주로 진화를 하는 중이다. 또 가치주로도 진화를 하는 중이다 해서 급락장에는 조선주들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역대급 수주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적은 안 나요. 실적이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프랑스 GTT에 이 성과의 5%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2천억 벌면 100억은 프랑스 GTT에 줘야 되는 거죠.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그런 것처럼 이 화물창이 있다고 LNG를 실는 화물창. 이게 예전엔 동그란 모스탑이었는데 지금 대세는 멤브레인 탈. 이게 이제 화물도 많이 싣고 하거든요. 이걸 프랑스 GTT에서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황국형 화물창을 개발해야만 조설주들이 드디어 날아오를 수 있다.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아직은 이제 모멘텀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가치주로 성장주로 진화하는 그런 기업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번에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물량을 줄이고 또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열흘간 또 점검을 한다고요. 이때 이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다른 쪽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좀 일부는 좀 받고 이렇게 하려면 중동에서 하려면 어쨌든 LNG 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도 추운 겨울철에도 난방 문제가 있어서 막 EU에서 야 저장고 한 80%는 빨리빨리 다른 데에서도 하셔더라도 채워 이렇게 이제 긴급법에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해상 운송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주들은 국제유가 강세를 보이고 또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원유가 계속 오르게 되면 뭐 강간이나 해양 플랜트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선자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유로존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달러 강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럼 유로존 쪽에서 선박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카타르 백척 LNG선 수주했는데 슬롯 계약을 적용을 해서 야 예전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보다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자 이제 이런 깡짜를 놓고 있죠. 근데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조선주들은 급락장에서 잘 봐야 된다. 특히 중국이 푸제남을 진수했죠.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모함을 새총처럼 싸게 만드는 전자기식 캐터펄터가 장착이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 7함대는 항모를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요. 항모 한 척에다가 강습 상륙함 여기에 있고 한데 이제 이 규모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 7함대 쪽에서는 항공모함을 이쪽에 다 10척을 배치할 수 없으니 한 12척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좀 큰 항모가 아니라 사이즈가 좀 적은 이런 항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라이트닝 캐리어 관련 사업이죠. 이 라이트닝 캐리어는 경항모죠. 그러니까 항모 규모가 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해군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데에 따른 제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수혜가 우리 조선주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경항모에 대해서.
한국도 경항모 쪽에 트러블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주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난 1, 2주 전에도 조선주를 보자 그랬는데 조선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줬어요. 다시 조선주를 보자.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현대중공업을 보시라. 그리고 조선기자재업체들은 요러요러한 종목들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이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돈나무 언니 메타버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시장이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올라갔다 댄서리를 맞았는데 시장 반등기에 강력한 그 랠리가 좀 뽑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그 6월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전략 파트너로 선정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결국은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상승 초기의 종목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또 지난번에 퓨런티어 이렇게 그 레벨 4의 자율주행이 적용이 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좀 상한가가 좀 나왔었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자 지금 최저임금이 20% 상향 조정됐지 않냐. 그러니 사람들이 주인들이 직원을 쓰기보다는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많이 설치할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이 CI테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을 하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대응하자. 그것도 이슈와 재료를 먹는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자. 이게 핵심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